자, 우리 슬슬 시작해보죠. 네. 이번 주 아서 챕터북 네 번째 그쵸? 도서 읽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단어도 스스로 공부하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과제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과제 문장 4개를 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그 4개 문장, 아마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은 그 어떤 패턴이랄까요를 눈치채셨을 텐데, 과제 문장에 제가 그 어떤 숨겨놓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문법적인 요소, 독해적인 요소 같은 것들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4문장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약간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 정도 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뭘 다루고 싶어서 그 문장들을 선택한 거냐? 투부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해요. 엄청 중요하죠. 투부정사 엄청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정말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까 부담 없이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겠고, 과제 문장 안 하셨어도,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책이 어떤 아서 챕터북 4번째 책 읽지 못하셨어도 같이 이렇게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쭉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또 배워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역시나 우리 팁으로서, 원서 읽기에 관련된 팁으로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서 읽기 꿀팁부터 시작을 해보겠고, 이번 주 주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독해 실력 200% 향상시키기. 200% 넘게도 더 오늘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분명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좋겠고, 첫 번째로 자, 크게 3개의 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독해 실력이 우리의 문법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고정관념이랄까요? 어떤 그 버릇이 뭐냐면, 나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처음에 뭘 하냐? 문법책을 사요. 특히나 영어 공부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약간 그런 초보분들이야말로 영어 공부해야지는, 즉 문법 공부해야지 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런 데서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걸로 저한테 공부 방법 같은 것들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단순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승규쌤, 제가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냐 하면은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승규쌤 좋은 문법책 추천해주세요. 그냥 다짜고짜 좋은 문법책 추천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걸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란 건 즉 문법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봐서 점수를 내려면 문법을 공부해야 됐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즉 문법 공부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그래서 댓글에 적어주고 계세요. 맞아요.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문법책 뭐가 좋은데요? 자, 문법책 추천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또 따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 문법책 추천이란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각각의 그 수준에 맞게끔 제가 또 책을 골라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자, 이 독해 실력, 아니면 이 독해 실력을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 영어 실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의 지식과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그냥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영어 실력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영어 실력의 공식 뭡니까?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 맞아요. 문법 지식을 말하는 거긴 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아는지 그 어휘에 대한 지식도 요 지식 부분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저는 언제나 주장을 좀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 내 독해 실력을 늘리려고 문법책을 막 공부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그럼 문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 문법 공부를 너무 이제 말하자면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거에 반작용 같이 문법 공부하는 건 잘못된 영어 공부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 공부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문법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이렇게 시절에 보면요, 그 원어민 친구들도 문법을 공부를 해요. 물론 저희처럼 우리처럼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지만 이제 막 가정법 이런 거 있죠. 가정법 이런 걸요,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 가정법을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이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그 우리가 배우는 걸 그걸 배워요. if 다음에 주어 놓고 동사를 넣되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가정법이 돼서 막 이런 걸 배워요. 원어민들도 문법이란 걸 배우기는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문법을 안 배워도 된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문법 공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문법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되 그 문법 책이란 거 있죠.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서처럼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원서를 읽다가, 그렇죠? 뭔가 독해를 하다가 뭔가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전을 찾아보죠.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문법 구조가 나오면 그때 문법 책을 찾아서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법책을 삽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막 공부를 해요. 재미없고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배경 없이 그런 문법적인 지식만 막 넣는 게요, 그게 머릿속에 그렇게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법책을 참고용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듯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 문법책을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서 활용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가 자, 이게 말이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도 댓글 막 이렇게 적어주고 계시는 분들 제가 보이는데 이런 말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 단어는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탁 집어서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문장 구조라는 거는 내가 뭘 몰라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문법책을 해서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 아주 쉬운 문법책을 가지고 그냥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큰 개념 정도는 한번 정리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미리 적어주신 그런 댓글들도 지금 있는데 아주 쉬운 책이어야 돼요. 막 진짜 두꺼운 거 있죠. 막 자세한 거. 그건 안 남아요. 머릿속에 안 남고 그냥 아주 쉽게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하나를 놓고 그걸 한번 훑어보고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책을 읽다가 뭔가 나오면 이게 대강이라도 머릿속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가정법인가? 그럼 그때 가서 가정법을 공부해주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내가 이해를 못했던 그 문장을 딱 봐주면 이런 거구나, 약간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문법 공부가 첫 번째로는 왜 내가 이걸 공부하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의구심이 없어지고, 문법책만 공부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없어지고 배운 걸 곧장해서 내가 이렇게 읽는 것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 어떻게 올려주고 계시는지 보고 있어요. 네.
해서 그런 어떤 문법책, 제가 추천해드리는 문법책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 또 시간 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챕터북으로 요 아서 챕터북 5권까지 해서 이 아서 챕터북 북클럽은 먼저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또 따라와 주셔서 계속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곧장 다음 책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5번째 책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요런 얘기 좀 해보는 쉬어가는 타이밍 잠깐 가져볼 텐데 그때 이런 문법책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있어요. 한 권 그냥 되게 쉬운 버전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도 또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런 쉬운 문법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법책이랑은 되게 다를 겁니다. 그만큼 쉬워야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로 설명만 해주는. 실제로 이 문법책을 한 권 끝낸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문법의 달인이 되냐? 전혀 불가능한. 근데 이런 거구나. 개념 정도만 잡아주는. 제가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독해 실력과 내 문법 실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문법 책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없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두 번째는 단어. 많은 분들이 단어 공부하는 거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데 단어는 그냥 많이 알수록 좋아요. 단어는 그냥 많이 알수록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법을 몰라도요 단어를 다 알잖아요. 그럼 때려 맞출 수라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때려 맞출 수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 문법 구조를 몰라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봐 라는 결론에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 단어 공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얘기 나눴었으니까 그렇죠? 쉽게 지나가자면 그렇다고 또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단어 공부 오케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해서 그 단어 책 무슨 2만 단어 3만 단어 복화책도 사서 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외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게 효율이 안 좋아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원서 같은 거 읽거나 아니면 뭐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고 그냥 뭔가를 읽을 때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독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읽다 보면 아서 챕터북도 그렇지 않아요? 읽다 보면요 계속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 내가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를 먼저 공부하면 언제나 좋아요. 왜? 동사가 이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를 몰라버리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활용이 엄청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사를 집중을 하되 어떤 동사를 또 그럼 고를 거냐? 내가 읽다가 많이 보는 동사들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요. 단어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는데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자면요. 단어 공부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내가 오늘 딱 1시간을 공부할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해요. 뭔가 장기적인 플랜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지금 1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 1시간 동안 내가 내 영어 실력을 정말 빡 올리고 싶습니다. 뭘 할까요? 단어 외우세요요. 단어 외우세요요. 단어 공부만큼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려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해줘야죠. 근데 단기적으로 진짜 그냥 이 1시간 뭐 할 거야? 1시간밖에 없어. 단어 공부예요. 그만큼 단어 공부는 우리가 꾸준히 좀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해봤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리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WPM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WPM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WPM? 원서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뭐다라는 거 아마 감을 또 이렇게 많이들 잡고 계실 것 같긴 한데 WPM이 뭔가요? 알고 계세요? 워드 퍼 미니트. 맞아요. words per minute 인 거죠. 이해 속도의 어떤 그런 유닛,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분당 몇 단어를 말하자면 읽을 수 있냐. 독해에서는
듣기를 말할 때 WPM은 그러면 1분당 몇 단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될 거고, 뭐 스피킹에서는 그래서 말할 수 있냐, 몇 단어를 1분 안에, 그런 말하는 속도가 또 될 거고,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내가 영어를 뭐 읽든 듣든 말하든 쓰든, 사실 쓰는 거에서 word per minute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 그런 속도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유닛,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WPM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여기서 그 토익 시험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웬만하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 또는 취직을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토익 시험을 아마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토익 시험까지 안 가도 수능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영어 시험을 우리가 다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어 시험을 볼 때 제가 지금 뭐 이제 가장 쉽게 토익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익 문제를 볼 때 자,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나는 풀어요. 근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뭐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지금 막 30문제 남았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막 마지막에 찍고,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WPM이 느리게 되면 시험 점수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WPM이 1분 동안 내가 읽는 단어의 수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게 전혀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말을 하자면, 자 보세요. 나한테 1시간 동안,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1시간 동안 3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래요. 근데 그 3개 지문이 말하자면 한 1200단어입니다. 1200단어예요. 근데 내가 1시간에 그러면 1200단어 너무 적다. 1시간에 한 뭐 6000단어를 나한테 읽으라고 줍니다. 그러면은 6000단어를 읽고 그리고 문제를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1시간을 줬어요. 그러면은 1분당 WPM이 100을 훨씬 넘어야 돼요. WPM이 100이면 결국은 이제 1분당 내가 100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WPM이 100이면 60분 동안 내가 진짜 끝까지 읽기만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진 시험 문제 6000단어 읽고 끝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훨씬 더 시간을 남겨야죠. 문제를 풀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WPM이 한 200 정도는 돼줘야 돼요. 해서 말하자면 한 30분 정도는 읽고 30분 정도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WPM이 절대적으로 부족해버리면 절대로 독해 시험 같은 곳에서 좋은 성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토익이나 탭스, 토플 등을 제 시간에 푸시는 분들은 WPM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WPM, 그럼 얼마나 되면 됩니까? 먼저 이걸 잠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WPM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자,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읽는 것에 대해서도 WPM이 존재하고요. 내가 이렇게 묵독으로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딱딱 읽었을 때 1분에 몇 단어를 읽을 수 있냐. 리딩에 대한 WPM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듣기에 대한 WPM도 뭐 말하자면 존재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영어로 말할 때 1분에 몇 단어의 속도까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듣기의 WPM과 읽기의 WPM,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듣는데도 WPM이 있고 읽는데도 WPM이라는 게 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읽기의 WPM과 내가 뭔가를 듣는 것에 있어서의 내 WPM, 이 속도가 사실 살짝 달라요. 보통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읽기 WPM이 더 빠를까요? 듣기 WPM이 더 빠를까요? 자, 이거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약간 답을 듣고 나면 허무할 수도 있는데 답은 있어요. 이게 되게 의견이 갈리네요. 듣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읽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습니다. 물어보길 잘했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답은 조금 이따 공개할 건데 밀당. 자, 답은 조금 이따 공개할 건데, 자 보세요. 듣기 WPM은 내 이해 속도랑 상관없이 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랑 첫 번째로 관련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누군가가 뭐 말을 해야 내가 듣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1분에 150단어로 말하면, WPM을 150으로 써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이해하면 내 WPM이 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듣기의 WPM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말하는 WPM이랑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건데, 포인트는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처음에 들렸던 질문은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냐? 그러면 자,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의 WPM과 우리가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의 WPM, 그럼 뭐가 더 빠를 거냐?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눈으로 읽는 게 소리내어 뭔가를 읽던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WPM보다 눈으로, 묵독으로 읽는 WPM이요, 원어민의 경우, 우리는 한글이 되겠고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가 되겠죠. 보통 2배에서 3배 내지가 빠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뭔가를 묵독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는 속도가요, 그걸 소리내서 읽던지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이 WPM보다 눈으로, 묵독으로 읽는 게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요. 요 모든 정보를 다 이제 합쳐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WPM, 읽기 WPM, 듣기 WPM, 말하기 WPM, 그리고 라이팅은 WPM 따질 필요도 없지만 라이팅 WPM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눈으로 읽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라디오에서 뉴스 기사를 들어요. 말하자면 라디오에서 성우가 30초 동안 읽어줄 만한 그 양을 눈으로 읽으면요, 10초면 읽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3배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읽는 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린 거냐? 자, 결과적으로 이 WPM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이거거든요. 자, WPM이 느리면 그래요, 독해 시험을 볼 때 어쨌거나 점수가 안 나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지문을 다 못 읽으니까. WPM이 느리면 그럼 또 언제 이게 도움이, 이제 WPM이 느리면 그럼 또 언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됩니까? 듣기 할 때. 상대방이 막 말하는데, 말해서 150, 보통 이제 원어민들이 150에서 200 정도 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저처럼 빨리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상대방이 나한테 words per minute 200으로 말하는데 내 words per minute이 이해하는 속도가 100밖에 안 돼. 그럼 버퍼링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못 듣는 거죠. 결국은 자, 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읽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WPM이 150에서, 미니멈이에요, 150에서 200 정도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실 듣기 공부 전에 독해 공부가 먼저라고 되게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해커스에서 아까 그 우리 라푼젤 얘기할 때, 오늘 이벤트 도서 라푼젤이잖아요. 라푼젤 얘기할 때 이거 8~9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 영화 나왔을 때 해커스 어건에서 이렇게 토플이랑 IELTS 가르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플이랑 IELTS 해커스에서 가르칠 때 듣기 가르쳤거든요. 듣기. 자, 듣기는요, 독해가 안 되면 절대 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할 겁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words per minute 150으로 말을 하는데, 내 독해 150, 내 words per minute이 150이 안 돼요. 독해 WPM이 제일 빠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WPM 중에. 근데도 내 독해 WPM이 150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150pm 리스닝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안 돼요. 독해가 되고 WPM이 올라가줘야 듣기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WPM이 빨라지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WPM이 빨라지면 보통 200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합니다. 그 200이 넘어간 순간부터 뭘 재는 거고 불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WPM이 빨라진다는 건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토익 시험을 봅니다. 토익 시험을 봐요. WPM이 느리면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지금 이해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뭐 문제가 뭐고 그냥 난 듣는 것만 신경을 써도 안 들리는 상황이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WPM이 빠르면, 그리고 WPM이 빠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지문이 쭉 나와요. 지문이 쭉 나오는데 이제 여유롭죠. 말하자면 저 사람은 150으로 말하고 내 WPM이 300이면 여유로워요. CPU가 남는 거예요. 내 두뇌에 CPU가 남는 거예요. 남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이해하고도 남아.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밖에 오늘 날씨 좋다 하면서 들어도 이해가 돼요. 왜? 남거든요. 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집중은 물론 해야죠. 집중을 안 해도 들린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다가 자, 지우개를 떨어뜨렸어요. 아유, 지우개 떨어졌네. 집어 들고 와서 다시 들어도 놓치는 거 없어요. 왜? 내 WPM이 저 말하는 사람 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약간 핸드폰의 CPU가 빠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막 제가 빨리 말하는 거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상당히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데 막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말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못 이해하겠어. 이런 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뉴스 같은 거 아니면 라디오 같은 거 운전하면서 라디오 틀어놨을 때 우리나라 말 이해가 안 됩니까? 되죠. 운전하면서 들어도 다 돼요. 왜? 이거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WPM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영어에도 당연히 들게 된다는 거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WPM은 뭐다? 150 이상. 사실 200 이상까지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WPM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자, 요것도 시작하면 이거 1시간짜리거든요. 이 이야기 시작하면 또 1시간짜리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WPM이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WPM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몇 단어를 읽었는지 그 단어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요 롱테일북스 책의 그 뒤에 여기 뭐냐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롱테일북스 책의 요 단어장 앞에 보면은 그 WPM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내가 읽은 뭐 한 챕터를 기준으로 내가 읽은 단어가 몇 단어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롱테일북스 여기는 또 적혀 있어요. 이번 챕터는 뭐 1449단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를요 내가 읽는데 걸린 시간 그 초로 나눕니다. 60으로 나눠요. 초로 나눠요. 그러니까 2분이 걸렸으면 12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단어 수를 60 기준, 그러니까 초 기준으로 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걸 60으로 곱해주면 WPM이 나와요. 1분당 몇 개를 읽었는지가 나옵니다. 초로 나눈 다음에 초를 60 곱해주면 WPM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 정도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 WPM을 그래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챕터북 5번째 거 할 거고 아서 챕터북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이렇게 쉬어가는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꿀팁이 또 좀 길었어요. 오늘도 간단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꿀팁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이야기가 길었어요. 자, WPM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디오북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빨리 읽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오디오북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그러면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성우의 WPM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책을 쭉 묵독을 해나가면 그 속도에 내가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게 WPM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미드 또는 영어 자막을 보는 건데 영어 자막 팍팍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더 좋아요. 말이 끝나면 자막이 없어지고 넘어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읽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WPM이 오르게 돼요, 사실은. 언제나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이런 팁으로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좀 쉬운 편이기는 해요. 자, 책 있으신 분들 책 펴주시고요. 페이지 15번째 페이지죠. 챕터 2였고 요 문장, 자, 요 문장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DW가 말한 문장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I may not 큰 소리로 갑니다. 옆에 누구 자고 있으면 너무 큰 소리 안 내셔도 좋아요. 갑니다. 시작. I may not know great art, but I know what I like.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고 해석을 먼저 해보겠는데 그 전에 요거 what I like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왓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잖아요. 복습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해서 왓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공부했고 그 내용들 영서당TV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또 그거 다 있어요. 영상들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지만 요거 딱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죠? 주어가 뭘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나오는 그 뭘 부분이 wha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딱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면서 연습했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뭐 문장은 아니죠. 표현으로 만들어 보자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나고 좋아하다 like니까 what I like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고 이게 지금 딱
이번 문장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요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 만들어 봤으면 아예 문장 속에 넣어서 또 활용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몰라. 걔 몰라. 걔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 요거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What I like를 활용해서 앞에다가만 뭐 조금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죠? He doesn't know. 그쵸? He doesn't know what I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지금은 복습하는 거고 이 문장에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I may not know. 여기 쓰인 그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I may not know. 내가 모를지도 몰라. 모를 great art, 위대한 예술 작품들 그거 내가 모를 수도 있어. But 그런데 I know. 내가 알아. 뭘 알아?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 결국은 뭡니까? 예술이 뭔지 그런 거 내가 모르지만 딱 봐서 좋은 건 내가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술이고 뭐고 그냥 딱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한 복습이었고 자, 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may not know great art, but I know what I like. 딱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뭔지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은 없지만서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약간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해서 5번째 챕터 30페이지죠. 자, don't worry. 이 부분 쭉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n't worry. I don't want to play. I just want to be in charge.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제가 알아요. 이거는 이제 그 DW가 말했던 그 문장인 건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 그리고 앞에서 잠깐 제가 예고를 드렸었죠. 오늘은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그 to play 있고요. to be in charge도 있어요. 요 투부정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고 먼저 전반적으로 그냥 투부정사가 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자,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투부정사가 뭐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단어는 학을 떼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 제가 되게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투부정사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답하지 마세요.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뭐 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그냥 평이한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투부정사라는 게 뭘까요? 그 개념을 딱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거 있어요. 투부정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나와요. 이런 거. 뭐 어디서 들은 게 다 있거든요. 그쵸? 자, 꾸며주는 것,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그거 쓰고 계셨었죠? 맞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제가 원하는 답변에 되게 근사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나오죠. 그리고 이거 약간 그냥 재밌는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투부정사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적어주고 계시는데 투부정사의 정의를 다 어디서 이렇게 한 번쯤은 공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정의는 이거 어떤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보이는 그런 정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그 투부정사라는 이름 자체 이게 뭐지? 부정사 그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투부정사가 그래서 뭐 하는 앤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름이 안 이뻐도 그냥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그 모양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양은
동사 원형 앞에 to 붙이는 거고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를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그냥 장치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갖고 있다. 맞는데 그 용법이란 말까지 가지 말고 그냥 동사 있잖아요. 동사. 걔를 명사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형용사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부사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동사를 갖다가 활용하는 장치.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간단히 요거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그 내용 얼마나 또 열심히 듣고 계셨는지 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분사는 그럼 뭐였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11시 15분에 지금 내가 분사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나? 분사는 뭐예요? 그럼 분사 우리 그 이번 북클럽 할 때 첫 번째 주였나요? 첫 번째 주 그 첫 번째 책 얘기할 때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분사는 뭐예요? 그럼 맞아요. 분사는 자 동사를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뭔가 패턴이 보이세요? 분사라는 것도 동사를 형용사와 부사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인 거고요. 투부정사도 동사를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이제 명사까지 더해서 활용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는 안 갈 텐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분사도 그렇고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사를 갖다 어쨌거나 형용사, 부사로 둘 다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사도 동사를 형용사, 부사로 만들고 투부정사도 동사를 형용사, 부사로 만든다는 건데 왜 똑같은 걸 왜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개예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럼 동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개예요? 분사도 근데 보면 또 두 개잖아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 세 개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동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도 세 개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개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뭐야? 똑같이 활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방법이 많아? 그건 뉘앙스가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형용사로 만드냐, 어떻게 부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뜻이, 뉘앙스가 바뀌기 때문인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먼저는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활용이 될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해석이 되죠. 연습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한번 긁고 가자. 한번 이거 확인하고 가자. 라고 이제 그 의미예요. 자 보세요. 책 읽기. 어떻게 말하면 돼요? 책 읽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나중에 할 말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라이브는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네, 계속 떡밥만 던지고 있죠. 언젠가 다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책 읽기 맞아요. 읽다라는 동사 read를 활용해서 to read 해주면 돼요. 또는 to read a book, to read books 뒤에다가 이런 거 부셔주셔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to read 하면 읽기 되는 거고 책 읽기 뒤에 book, a book, books 이런 거 붙여주셔도 되고. 이거예요. book read 하면 읽다 동사인 건데 to read 읽기 명사가 되는 거죠. 해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보자면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간단하니까 빨리 갈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 like to read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명사로 활용된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장인 거예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아요? To play 연주하는 것을 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DW가 뭐라고 말합니까? I just want to be in charge. Be in charge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 말로 역시나 딱 한 단어로 넘어가는 딱 맞는 그런 표현이 없긴 한데 약간 통제하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딱 통제해가지고 이끌고 가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연주하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나는 말하자면 매니저 하고 싶은 거야. 정도의 말인 거죠. 둘 다 보면 want란 동사의 목적어로서 명사로 활용이 돼서 목적어로서 저렇게 쓰여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한번 정리하자. 이게 오늘의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n't worry. I don't want to play.
I just want to be in charge. DW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 예문도 볼게요.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읽어보면 As Buster took charge of the line, Mr. Reed came out to see what was going on.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to see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맞아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어떤 그런 역시나 그 말에도 용어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부사로 활용한다는 거네.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부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기니까 줄여서 부사적 용법 부르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려고 어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참고로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서 활용이 될 때는요. 그 뜻이 진짜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도 있고요. 이 밤이 늦어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 하기에라는 정도를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뭐 되게 뜻이 많습니다. 5개 정도 굳이 이제 골라보자면 5개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역시나 간단히 오늘은 우리 간단히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적 용법으로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맥락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서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 우리가 딱 하고 싶다. 그러면 투부정사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공부하다 동사 study 활용해서 그냥 to study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이런 건 쉽잖아요. 그렇죠?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이렇게 쉬운 문장을 근데 쉬운 문장을 제가 가져오는 이유가 예문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머릿속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예문을 쉽게 그 대신에 핵심을 내가 기억하는 게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나는 갔죠? 나는 갔어요. 어디 갔어요? I went to a library.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또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I went to the library. 관사도 좋고요. I went to a library. 정관사도 좋고 부정관사도 좋고 여기서는 크게 역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 다시 돌아와서 문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As Buster took charge of the line. 버스터가 말하자면 그 줄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줄을 이렇게 말하자면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그 to be in charge랑 이게 비슷한 의미거든요. 이제 자 줄 서세요. 줄 똑바로 서시고요. 앞 사람부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Mr. Reed가 came out 나오신 거죠. 집에서부터 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at was going on.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what이 이제 무슨이니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be going on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뭐 투부정사 이거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진 않아요, 분명히.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챕터 7번째 챕터고요. 43페이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rthur wanted to play another, but he hesitated. There were so many notes to choose from.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서가 이제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Arthur wanted to play another. 또 다른 건반을, 또 다른 어떤 그런 음을 연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To play another. 저것도 투부정사죠. 명사중 용법인데. 근데 이제 그가 hesitated. 망설였다는 거고. 왜 망설였냐? 설명을 해주는 문장에서 보면 to choose from 이라는 투부정사 구가 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형용사,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케이스고 뭐뭐 할, 미래에 뭔가를 할 이런 뉘앙스 또는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의 뉘앙스로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활용이 되면 그 뜻을 갖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되 얘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활용이 되면 언제나 바로 앞에 어떤 명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해서 이것도 연습을 해보자면 자 보세요. 읽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책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읽을 이란 말을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을 투부정사로 되게 쉽죠. 아까 이제 우리가 사실 봤어요. 그냥 to read 해주면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to read 아까는 읽기였는데
알잖아요. 이제 투부정사는 동사를 갖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거예요. 해서 이 to read 자체만 봐서는 이게 명사로 쓰인 건지 형용사로 쓰인 건지 부사로 쓰인 건지를 알 수는 없고, 이게 뭐로 쓰인 건지는 문맥상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연습을 해보자면, 자, 읽을은 그쵸, 맞아요. to rea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읽을 책 하면 여러분들 벌써 댓글로 다 써주시고 계시네요. 읽을 책 하면 a book to read, 앞에 이렇게 언제나 명사가 붙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읽을 책을 한 권 샀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나는 읽을 책을 한 권 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읽을 책을 한 권 샀어요. I bought a book. 책을 산 거죠.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그 책이 뭐 할 책이에요? To read, 읽을 책인 거죠. 이런 식이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고, 자, 그래서 문장으로 돌아오자면 There were so many notes. 너무나 많은 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음을 하나 이렇게 연주를 좀 하고 싶었는데 There were so many notes. 말하자면 그 건반들이 너무나 많은 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음들? To choose from. 고를 음들. 그러니까 아서 입장에서 내가 다음에 뭘 골라야 되지? 예를 들어서 도를 쳤어요. 그래놓고 나한테 옵션이 레랑 미밖에 없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겠는데 도를 딱 쳤는데 그 다음에 뭘 치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를 골라야 하는 그 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쳐야 되지? 몰랐기 때문에 he hesitated. 그가 망설였다는 거죠. 여기서 그 choose from이 붙는 게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골라야 되는 이 많은 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서 to choose from까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from 맞아요. 이 to choose from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기 왜 from이 들어갔지? 이런 거 분명히 궁금해하실 수 있고, 저거를 또 딱 맞게끔 쓰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자,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To choose. 그냥 사실 to choose에도 상대방이 못 이해할 건 아닌데 너무나 자, 여기서부터 고를 수 있는 음들이 너무 많았다. 그냥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from이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from을 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혀 그건 아니에요. from을 빼도 문장이 틀렸어. 그건 전혀 아니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from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가 문장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저 아까 그 문장에서 from이 되게 까다롭죠. 뒤에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 to choose from이 이 투부정사구가 언제나 투부정사구는 앞에 명사를 후치수식하게 돼 있어요. 후치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요 동사가 말하는 동작의 그 목적어 역할을 앞에 있는 명사가 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생략된 게 아니라 원래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그 명사가 원래는 이 투부정사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고 얘는 후치수식이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이제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뒤에 생략이 된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거를 그냥 평소문으로 막 바꾸자면요, 이런 게 돼요. Arthur chose from many notes 이렇게 되거든요. Arthur chose a note. 그가 하나의 음을 골랐습니다. From many notes. 많은 음들 중에서요. 많은 음들로부터 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략된 게 아니라 자, 이게 후치수식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후치수식 같이 어려운 말 쓰고 싶진 않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쭉 드렸고, 자,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아서 챕터북의 마지막 책이에요. 5번째 책, 아서 챕터북 5번째 책에 대해서 이제 읽고 와서 또 이렇게 공부할 거고, 그 과제 문장은 자, 인스타 라이브 도치맘 카페에 또 올려드릴 거고, 유튜브에는 그 디스크립션 거기다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사진 요거 다시 한번 포토 타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아서 챕터북을 통해서 이렇게 5주 동안 북클럽을 한번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원서 읽기에 대한 팁을 좀 이렇게 드리는 시간들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책으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새로운 책으로 한 3주 정도 간단하게 북클럽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북클럽을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북클럽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셔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갈 테지만, 이제 반영해서 이제 반영을 이렇게 해 나갈 테지만서도 약간 그런 거 있죠. 회화책, 영어 회화책을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래서 회화책 같이 한 권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냥 포맷으로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라이브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아이디어나 궁금한 거나 뭐 저희가 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계속 알려주시면 좋아요. 네. 화요일이 크리스마스도 화요일이고 1월 1일도 화요일인데 두 주를 다 쉬기에는 조금 너무 공백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엔 쉬고 1월 1일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 딱 이렇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막 1월 1일에 막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떠들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